슈퍼리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12월 17일 일요일이고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꼭 유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면은 벌써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날씨가 추워서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추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말에는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어디 나가셔가지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마음도 좀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벌써 또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산업군에 대해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급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갈릴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2차 전지를 메인으로 당연히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쪽이 굉장히 좀 리포트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데 바닥을 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심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 상승할 종목들이 지천에 깔리고 널리기는 했는데 메인 섹터의 부재로 지수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는 천천히 보시되, 여러분들이 지루하다라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포기할 거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집요하게 시장에 대한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LG 엔솔 시가총액 2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2위가 주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금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내년 6월까지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어떤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쪽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맛있게 수익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거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 반도체 빼고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싹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슈퍼리치 요즘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면은 폼 미쳤다잉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폼 미쳤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을 누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돈 빠져나가는 거 아니다, 댓글을 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박자 클럽 멤버십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는 어떤 포인트를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용기 내셔서 오셔가지고 같이 또 재밌게 수익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12월 14일 날 나온 기사인데 SK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시가총액 2위를 탈환을 했다. 지금 SK 하이닉스랑 LG 엔솔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를 보면은 두 종목이 뭐예요? 시가총액 뭐 2위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당연히 1위는 삼성전자고, 통상 시가총액 2위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뒤집어지면은 역전이 되는데 예상치만 놓고 보면은 내년에는 뭐 SK 하이닉스가 순이익이 5조 원대,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3조 원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굳건하게 시가총액 2위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는 게 되는 거고, 이 경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LG 엔솔이 다시 또 뭐 2위 자리를 굳건하게 차지하고 지킨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가 여전히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2차전지보다도 인정을 못 받는 게 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증시에 대해서 지금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변동성이 이뤄지다 보니까는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를 할지 아니면은 LG 엔솔이 2위를 차지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포인트, 뭐가 2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두 종목에 모두 외국인 매매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 수급이 달라지고 또 시총 순위가 바뀌는지도 봐야겠고,
그에 맞게 우리는 발빠르게 우리가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 또 전략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한두 종목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를 가지고 사고 팔고 뭐 자시고 왜 안 가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기보다도 지금은 지켜보는 게 맞고 보유 중인 거는 당연히 지속 홀딩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가 결국에는 내년 6월까지가 금지인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단발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 금지다 이렇게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핵심은 그동안에 행해졌던 불법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 거는 사실 뭐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은 글로벌 아이빗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뭐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뭐 기사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은 첫 번째 무차익 공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업팅룰 위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상 무제한 보유 기간, 이게 여러분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여론전이 시작이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 금지를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고, 일시적으로 금지를 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개인 투자자랑 공매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하나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는 어차피 다시 공매도는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선거 전까지 과연 얼마나 금융기관에서 불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올 거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가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에 사실상 무제한 보유기간,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내가 그냥 이자만 내면서 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무제한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기간을 좀 어느 정도 정해두고, 뭐 1년에 이자가 뭐 5%, 2년에는 뭐 15%, 3년에는 뭐 25% 이런 식으로 기간을 무제한으로 한다라기보다도 어느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을 높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은 상승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신용 미수를 막을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뭐 빌려서 하락 베팅을 막았으니 상승 베팅도 뭐 막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당연히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미수가 최근에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맞게 되면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약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2차전지 쪽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성장적인 부분, 성장성에 대해서는 불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급하게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좋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편안하게 끌고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봐야 되는 종목이 조금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반도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예요. 뭐 이렇게 보면은 AI 시대에 빛나는 디자인 하우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대형 기획사 디자인 하우스 AI를 맞이하다. 그 다음에 뭐 보면은 뭐 시스템 반도체의 역사의 대전환, 그 다음에 대전환기의 주인공 A급 디자인 하우스다, 뭐 이런 리포트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자의 설계, 그 다음에 제조를 한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요구를 받아서 IP 업체의 특정 IP랑 파운드리 업체인 뭐 TSMC 기반으로 시스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은, 이 IT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급속도로 이제 짧아짐에 따라서 자체 IP라든지 저전력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설계를 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이라든지 원가 절감,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최적화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도 저전력, 그 다음에 고성능이라든지 인베디드 SRAM 개발 인프라를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TSMC에 대해서 조금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에는 수율이 밀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가 TSMC에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세 공정 수율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미세 공정에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 4나노 공정 수율이 70% 중반대 그 다음에 80% 초반으로 알려진 경쟁사 대만 TSMC랑 큰 차이가 없어진 수준까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2나노 공정에서는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도 TSMC보다 우수한 성능을 내는 걸로 밝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4나노에 대해서 TSMC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를 겪다 보니까는 TSMC한테 고객을 좀 뺏겼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수율이 개선되고 고객사들의 공급망 이원화가 원하면서 다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뺏겼던 고객들을 다시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미국의 암바렐라, 그 다음에 그로크, 캐나다의 텐스토렌트, 그 다음에 일본의 에아로토 등이 삼성 파운드리 고객사로 합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사피온이라든지 LX 세미콘, 비전 넥스트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DSP 파트너로서 이러한 흐름의 수혜가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뭐 목표 주가가 이때 당시 10월 13일인데 목표 주가가 23,200원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이때 당시 10월 13일날 근데 목표 주가가 75,100원이다. 상승 여력이 224%다. 정말로 이거는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좀 포인트로 모아가야 되는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주도 섹터의 부재가 길어지다 보니까는 시장도 뭔가 고요하게 움직이고 뭔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결국에 움직이는 거는 미래의 성장 산업 쪽이에요. 그래서 뭐 2차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를 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로봇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I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 있다라고 보면은, 이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 AI의 일부에 포함이 되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관련주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다른 거라서 부류를 좀 따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뉴로메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맛있게 수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조용해지면 뉴로메카를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뉴로메카 말고 오히려 좀 바닥권에 있는 거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SBB 테크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셔서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두 가지로 좀 나눠요. 일반 AI 즉 챗 GPT 쪽하고 의료 AI를 분류해서 보시는 건데, 의료 AI가 저는 오히려 조금은 더 좀 유망하다.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큐렉소가 대표적이고, 뭐 당연히 뷰노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의료 로봇도 결국에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챗 GPT 쪽은 당연히 뭐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솔트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눌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좀 미리미리 포트에 보유를 해 놓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모트렉스, 그 다음에 라닉스, 그 다음에 뭐 인포뱅크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 3인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슈어 소프트, 거기에 하나 뭐 더 낀다라고 하면은 퓨런티어 가지고,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슈어 소프트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이 또 그 다음에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순번적인 부분,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눌렸을 때는 천천히 모아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매매에도 당연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당장에 뭐 트레이딩으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공략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가 과연 뭐가 될 건지 그것도 잘 확인을 하셔야지만 좋은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